네, 안녕하세요. 언리얼 서밋 마지막 세션이 건축 분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가상 건설이라는 기술하고 건축 환경이 어떻게 진화됐는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그 건축 사무소에서 실제 진행하는 프로젝트 사례를 통해 건축 분야의 작업 과정을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발표 난이도를 그 내용 고급이라고 좀 기술은 했는데 이게 트윈모션이나 언리얼 엔진들을 능숙하게 다루는 기술 기능적인 게 아니라 건축이나 건설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아야 발표 내용을 좀 쉽게 따라오실 수 있다는 것이었고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이 두 가지 도구들을 능숙하게 다루시는 경우에는 어, 이런 그 건축이나 건설 분야에 대한 프로세스를 이야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작업을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한 방향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 그 앞에 그 두 세션에서 이미 그 트윈모션이나 언리얼 엔진을 활용한 실사 수준의 작업들은 이미 마쳤기 때문에 이번 제가 하는 발표를 통해서 원론부터 강론까지 좀 폭넓게 접근하는 기회를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를 맡은 저는 건축사무소 포럼 DMP의 대표 건축가입니다. 전공은 건축과 도시를 전공해서 오랫동안 활동하다가 이 두 가지 작업의 수준을 높이는데 이 데이터의 필요성이 굉장히 깊게 와닿았고요. 현재는 데이터 공학을 별도로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은 뭐 도시 차원의 마스터 플랜이나 건축 계획, 인테리어 디자인들을 다루고 이 범위로 보면은 앞부분의 기획 단계나 아니면 설계 그리고 건설 관리에서 건축가들이 하는 역할들을 맡아서 작업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발표를 하는 것처럼 저희가 작업하는 내용들을 토대로 개념이나 이론들을 발표하고 교육을 통해서 확산시키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뭐 구글링이나 뭐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검색하시면 오늘 발표 이후에도 또 다른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작하면서 먼저 키노트 전체를 좀 요약을 해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이 가상건설에 대한 주제를 제가 세 가지 관점으로 좀 보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창작자의 관점인데요. 가상건설 환경이라는 게 이 건축가를 비롯한 창작자의 활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발표고요. 두 번째로는 사업자면은 경영 관점인 건데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도입을 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아니면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라는 경영의 관점이고 세 번째로는 소비의 관점입니다. 이런 기술들이 소비자로서 구매력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아니면 그 구매력이 실제로 비용으로 늘어나는 것이냐라는 것 질문들을 던지고 있고 발표에서 던지는 질문을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가상건설 환경이라는 게 AEC라고 하면은 아키텍처 엔지니어링 컨스트럭션에서 건축 엔지니어링 건설입니다. 이런 고유한 원래 전문 분야의 작업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걸 향상시키는 걸까라는 질문이고 두 번째로는 건축 건설 산업의 시장 규모를 건강하게 키우는 변화일까라는 것이 질문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건축 건설은 기본적으로 좋은 건축물을 양질로 짓는 게 목적이고 그 핵심 가치입니다. 거기에 기여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가상화 환경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도구들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어떠한 부분에 필요하게 적용할 거냐라는 걸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건축 건설 분야는 이 경력에 따라서 고경력자랑 저경력자 간에 이 역량 편차가 상당히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상화라는 게 이 큰 편차를 좀 줄이는데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공자랑 비전공자의 협업이 예전보다 훨씬 더 수월해졌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발표를 더 이어가겠습니다. AC 그 워크플로우라고 하면 크게는 단계 해야 되는 단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 아이템이 있고 역할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보고 계신 화면에 가운데에 회색 부분이 건축 건설의 기본 단계입니다. 디자인 설계 단계가 있고 빌드 시공 단계가 있고 오퍼레이트 건물을 사용하는 단계가 있고요. 위에 있는 오렌지색과 아래쪽에는 하늘색이 이 과정에 관여된 큰 두 역할입니다. 오너라고 해서 비즈니스 오너가 갖고 있는 문제나
뭔가 하고자 하는 욕구를 아키텍트나 빌더, 건축가나 건설사, 시공자들이 해결해주고 직접 실현해주는 과정들이 돌아가는 게 건축 건설의 기본 생태계인데, 가운데 있는 하얀색 네모안에 보면 오늘 발표하게 되는 BIM2VR은 기본적으로 디자인 단계의 시각화나 시뮬레이션, 그리고 시공 단계의 중간쯤에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발표를 하면서 그동안 작업했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음, 오늘 주제랑 관련해서 주요 작업들을 분석해보고 그 안에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보면 제일 위에 제목 부분에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했던 작업이 1998년에서 2008년 한 10년 정도의 작업을 했었는데, 이때는 3차원 기반의 디자인 작업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했던 큰 변화는 기존의 건축은 드래프팅 스킬이라고 해서 그리는 것들, 어떻게 그려서 내보내느냐의 기능적인 것에 좀 많이 맞춰져 있었는데, 그 역량을 우리가 디자인 역량으로 옮기는 작업이 3차원 기반의 작업으로 좀 가능해졌었고, 2009년부터 2015년까지는 때는 BIM이라는 그 건축 건설의 환경이 들어오면서 이걸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던 작업들을 팀워크, 클라우드 기반의 팀워크 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중요한 작업들은 이 당시까지만 해도 자체 엔진에서 진행을 안 하고 외부 전문 업체에 아웃소싱을 줘서 진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2020년 올해까지인데요. 이 단계를 저희는 BIM2VR 인터그레이트 워크플로우라고 해서 실제 설계 프로세스에 시각화랑 시뮬레이션이 직접 들어와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에 크게 기여한 건 트윈모션이나 언리얼처럼 시각화 작업이 훨씬 더 유연해져서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이제 BIM2VR의 지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나씩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제일 위쪽에 있는 건 저희가 건물을 지을 때는 건물을 짓는데 필요한 빌딩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을 짓기 전에 미리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중간을 연결해 주는 거에 대한 게 지금 BIM2V의 역할이고, 이 각각의 단계에 필요한 기술들이 자연스럽게 등장했는데, 이게 빌딩 데이터 건설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BIM, 그리고 버추얼 익스피리언스를 담당하고 있는 VR, 버추얼리티랑 리얼리티가 기술로 이제 등장을 한 거죠. 그리고 중간에 연결하는 연결 2라는 개념이 들어왔고요. 이 BIM에서 만들어지는 정보들의 그 종류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형상 정보나 속성 정보들이 있는데, 이 정보들을 다루는 도구들이 난이도에 따라서 3D 맥스나 스케치업, 라이노, 레빗, 아키캐드, 더 나가서 트림블이나 카티아 같은 소프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체험하지? 라고 할 때 해결해주는 VR이 온스크린이나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하드웨어 장비가 있고, 아래쪽에는 이 체험을 해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장비도 보면 차이가 몰입도가 낮은 로우 이머전부터 그 다음에 VR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고밀도, 그러니까 몰입도가 높은 작업으로 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언리얼이나 트위모션이 속해 있는 이쪽 파트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 건물을 볼 것이냐, 그리고 내가 직접 찾아서 탐험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인터랙션, 내가 이렇게 만져보고 건물에 개입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걸 제공해주는 저작 도구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팀은 현재 아키캐드랑 트윈모션하고 언리얼 엔진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여러 소프트를 사용했었지만 현재 저희 조합이나 건축적인 퍼포먼스가 가장 좋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 디자인 단계에서 이런 프로그램들 어떻게 사용하나 작업 과정을 좀 보여드릴게요. 디자인 단계에서 시각화를 쓰는 건 딱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건물이 어떻게 지어질까라고 궁금해하는 클라이언트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어질 것이다라고 건축물을 좀 미리 지어서 보여주는 과정인데, 이 과정을 거치면
프로젝트를 통해서 얻게 되는 기대감들이 좀 쌓여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건축가 관점에서 클라이언트에게 해당 프로젝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 등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싶거든요. 그걸 설명하는 전달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보면 미술관의 도슨트라고 하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랑 참여도를 매우 높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보여드릴 영상은 저희가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실제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신사동에 있는 플래그십 스토어고요. 이 프로젝트가 위치한 지역과 이 건물이 영향을 미치는 주변 지역들, 그리고 규모로는 중소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저희가 쉽게 볼 수 있는 프로젝트고, 건물 안에 들어가는 기능들을 설명을 하고, 이런 스케치 작업들을 통해서 색깔을 좀 더 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지어지는 건물들을 현재 지어지고 있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들이 완공되는 때까지 이 건물이 가진 특징들을 서술을 해서 계속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좀 해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현대적인 건축물의 모양과는 좀 다르게 유럽에 있는 건축물들의 특성을 다시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새롭게 들어선 건물이 기존에 있는 도시에 어떻게 어울릴 것이냐, 그리고 건물이 다 들어서고 나면 어떤 모양으로 보여질까라는 것과 함께 필요한 좀 더 자세한 정보들을 줄 수 있는 도면들, 평면이나 단면, 그리고 인면 등의 정보를 함께 제공을 하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신 화면들은 이제 BIM에서 나오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은 앞서 보셨던 영상들을 만드는 과정들을 한번 보실 건데요. 스케치에서 시작해서 BIM 소프트웨어인 아키캐드에서의 모델링, 그리고 도면화를 거쳐서 자체 시각화까지의 지금 과정을 보시겠습니다. 이 과정들을 약간 요약을 해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과정이 사유고요. 그다음에 손을 써서 창작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이용해서 지어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프로젝트의 컨셉은 제일 먼저 시작하는 건 이 프로젝트가 나아갈 방향들을 건축가들이 좀 정의를 하고요. 클라이언트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보고 계신 것처럼 특정한 스타일들이 있는데 그걸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서 재탄생시킬 거냐라는 레퍼런스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퍼런스 작업들이 마치고 나면 기본적으로 건물이 어느 정도 지어져야 되지, 그리고 건축물은 항상 법하고 규제 이런 제한 조건 안에서 지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걸 검토한 다음에 직관적으로 나오는 스케치들이 있어요. 스케치를 가지고 프로젝트가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건축가들이 처음에 진행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스케치들을 통해서 이제 디지털화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아까 보셨던 지형 정보, 지리 위치 정보 같은 경우도 위치 정보를 가지고 우선은 이 사이트에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 있는 현장과 유사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데이터들은 국가에서 공개하고 있는 형상 정보들이 있어요. 실제 존재하는 건물들 정보를 그대로 가상 공간으로 가지고 오고 저희가 계획하는 사업지와 합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 어떻게 계획을 하지? 라고 고민을 하면서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BIM 환경상에서 평면 계획이라든지 단면 계획이라든지 인면 계획이라든지를
통합적으로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건물이 지어지는 뭐 주요 요소들, 구조나 건물들을 일단 다 둘러보고요. 건물이 이렇게 지어지겠구나라는 1차적인 계획을 마치고 나면 이제 도면을 내보내요. 말씀드렸지만 도면을 지금은 그리지 않고 도면을 생성합니다. BIM으로 만들어진 데이터로부터 필요한 도면을 생성을 하는 거고, 이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중간 단계지만 도면 수가 한 75장 정도가 나오고요. 지금은 이걸 훨씬 더 간편하게 하고 있다고 보고 있겠죠. 그리고 BIM 안에서도 자체적으로 시각화 작업이 가능합니다. 아까 보셨던 와이어프레임 작업이나 아니면은 렌더링 작업도 가능한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시네마 4D의 렌더링 엔진을 가지고 실제 아키캐드에서는 사용을 해요. 근데 이 작업을 설계 쪽에서는 점점 안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작업 자체가 설계 과정을 우선은 중지시키는 것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자체 렌더링이라는 거는 내가 렌더링하려고 하는 프레임을 정해놓고 그 안에 보여지는 것들만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시간 소요나 아니면 비효율성이 좀 더 많아요. 그래서 어떤 환경들이 더 있을까 고민을 하던 차였고, 이 BIM하고 트윈모션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크게 네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BIM 소프트웨어에서 데이터를 준비하는 거, 그리고 준비한 데이터를 트윈모션으로 불러오고, 트윈모션에서 불러온 데이터를 검토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필요한 시각화 작업들을 하게 되겠죠. 환경 설정하는 것까지만 1단계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아키캐드 23을 저희는 사용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시각화 팀은 건축 프로젝트의 실시간 작업에 팀워크로 접속을 합니다. 지나간 작업이 아니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작업에 곧바로 들어가서 BIM 환경상에서 시각화로 내보낼 수 있는 요소들만 선별을 합니다. 그래야 크기도 줄고 시간도 줄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내보내는 트윈모션으로 내보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는 FBX로 전환해서 내보내는 방법이 그동안 많이 사용했던 방식이고요. 오른쪽에는 트윈모션 화면, 왼쪽에는 아키캐드 화면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이렉트 링크 기능을 이용해서 동기화를 시키는 거죠. 두 가지 방식으로 데이터 교환을 한 다음에 트윈모션에서 각각의 작업들이 BIM에서 설정해 놓은 요소별로 잘 왔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지금 왼쪽에 보고 계신 것은 BIM의 레이어 체계라고 해서 건축물의 요소들을 하나씩 정의하고 있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트윈모션에서 불러온 레이어들입니다. 이 두 개를 비교 검토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BIM 환경을 떠나서 제일 먼저 하게 되는 순서가 위치 정보를 생성하는 건데요. 그 트윈모션 같은 경우는 정확한 위치를 찾는다기보다는 그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는 시 정도의 계략의 위치를 잡고요. 두 번째로는 각각의 건물은 정북 방향이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정북 방향이 있는데 BIM에서 설정해 놓은 프로젝트의 정북 방향과 트윈모션 상에서의 방향을 일치시키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작업을 수치 기반으로 정확하게 하진 않고 여기서는 계략의 방향을 잡아야 나중에 일조권 검토를 하거나 아니면 채관 검토를 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작업이겠죠. 넘기고 나서 시간대별로 아니면 날짜별로 건축물이 어떻게 볼지 검토한 화면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트윈모션으로 다 작업이 넘어왔죠. 그래서 트윈모션에서 영상 컨텐츠를 만드는 장면인데요. 크게 네 단계입니다. 하나는 이 영화를 만드는 과정하고 똑같은데요. 그냥 단순히 뭐 이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철저히 여기서는 건축가의 관점에서 패스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장면들을 기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적인 장면을 기획을 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순서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서 만들어진 시퀀스들을 편집을 해서 용도에 맞게 배포를 하게 될 겁니다. 한번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왼쪽 아래 보셨던 것처럼 그 어번 컨텍스트 순서로는 이 건물이 그 도시에서 어떻게 보일 거냐라는 걸 먼저 잡고, 두 번째로는 디테일, 건축물에서 중요한 건 디테일이죠. 그 디테일의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장면들을 기획을 하고, 건물의 형태가 잘 드러날 수 있는 장면들도 이제 찾아냅니다. 그리고 뭐 건축물이 갖고 있는 좀 특별한 공간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좀 더 부각시키는 작업들이겠죠. 그리고 일조 검토라고 해서 네, 이렇게 실제로 채광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가볍게 체크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명 같은 경우는 주간 조명하고 야간 조명들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저 뷰 포인트는 저희가 가장 많이 접하는 조감도나 투시도인데요. 건축물을 이해하기 쉬운 장면들을 연출하는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메인 퍼스펙티브라든지 뭐 여러 가지 투시도들을 다 한꺼번에 만들고, 배치도라고 해서 이제 탑뷰죠. 건축물 위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그다음에 이런 이미지들을 다 모은 다음에 내보내고요. 네, 이런 기후 변화, 날씨나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봅니다. 그리고 버추얼 워크스루는 건축물 이렇게 붕붕 뛰어다니지 않잖아요. 항상 연속적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옆에 가이드하고 건물을 소개하듯이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장면들이 시각화 팀에서 기본적인 원칙을 이해하고 작업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물 내에서 주변에 보이는 외부의 풍경들도 실제 데이터를 토대로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전체 시나리오들을 짜는데, 이제 뭐 프리미어와 같은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걸 내보낼 수 있는 마지막 결과물, 예를 들어 유튜브에 내보낸다고 할 때, 아니면은 동영상을 별도로 내보내서 발표를 한다고 할 때 거기 맞춰서 내보내는 장면까지 보셨습니다. 앞서서 이제 디자인 단계에서 트위모션을 이용한 시각화 작업의 과정하고 결과를 좀 보셨는데요. 이 건축 쪽에서 이 작업들이 주는 이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 창작 활동에 영감을 준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창의성하고 완성도를 향상할 수 있는 작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워크플로우 차원에서 보면 설계 작업을 끊지를 않아요. 설계 작업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필요한 시점에 시각화 작업이 병행되기 때문에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고, 트윈모션은 뭐니 뭐니 해도 너무 쉬워요. 이게 별도 학습이 필요 없을 정도로 곧바로 실무에 투입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현재 사용을 해보면 기술적으로는 이 BIM 소프트웨어와 트위모션상의 데이터가 이렇게 양방향성이 지금 현재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수치가 중요한 건축 건설 분야에서 이 정확한 수치를 조정할 수 없다는 건 아직 한계로 있는데, 다음에 어떤 발전이 있을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뭐 언리얼 엔진을 활용한 건설 단계에서 활용도를 좀 보시겠습니다. BIM과 가상 건설인데요. 건설 현장에서 언리얼 엔진을 사용하는 가상 건설 환경을 사용하는 건 시공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수를 미리 짚어서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이렇게 지어집니다라고 공사 관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 과정을 시뮬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리고 사전 검증이라고 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을 미리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짚어보는 것, 또는 건물이 지어지는 도중에 한 번씩 확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리 지어보는 디지털 건물 아니면 그래픽 기반의 검토 도구를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 내용들을 잠깐 요약을 해봤습니다. 영상으로. 아키캐드에서 언리얼 엔진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건데, 많이 보셨던 것처럼 현재는 데이터 스미스가 그 역할을 해주고 있죠. 아키캐드에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실시간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합류를 합니다. 이 작업은 건축가들이 같이 조율을 해주지만 시각화 팀이 작업을 하는 게 정상적인 프로세스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도 언리얼 엔진으로 내보낼 수 있는 필요한 요소들만 발췌를 해서 필터링을 해줍니다. 그리고 필터링된 내용들을 데이터 스미스 파일로 내보내고, 언리얼 에디터에서 이 파일을 불러오겠죠. 그러면 제일 먼저 형상을 가지고 옵니다. 프로젝트명을 주고, 형상을 가지고 오고, BIM상에서 있었던 재질 값들을 에셋으로 가지고 오는 과정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레이어,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BIM상에서의 레이어 체계랑 언리얼상에서의 레이어 체계를 두 개를 비교 검토하고, 그다음에 1조, 선스카이와 같은 이런 내용들을 설정값을 맞추고요. 그다음에 재질값이 BIM이 아니라 언리얼에서는 좀 더 자세히 다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블루프린트 설정을 마치고, 현장에 카메라를 갖다 놓는 것처럼 이 언리얼 엔진을 이용한 가상 건설 환경상에 카메라를 몇 개를 설치해 놓는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실제 이 부분은 공사에 초점을 맞춰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내용 비디오로 내보내서 필요한 곳으로 송출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HMD를 이용해서 건물을 1대1 스케일로 좀 체험을 해보고 싶을 때, 아니면 검토를 해보고 싶을 때 곧바로 내보내서 확인할 수 있다는 매우 간편한 기능이 있죠. 그러면은 앞서 보셨던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는지를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BIM 환경에서 데이터를 정제하는 게 1단계고, 이 정제된 데이터를 언리얼 엔진으로 내보내고, 이 언리얼 엔진에서는 내가 원하는 컨텐츠들을 제작을 하고 용도나 장비에 맞게 기획을 해서 컨텐츠를 출판해서 배포하게 되겠죠. 근데 현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현장은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도면으로 진행이 됩니다. 공사용 도면을 현장에 배포를 하고, 현장에서는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현장이 시작을 하면 사람이 오고 가고 장비, 자재, 그리고 공정이라는 게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멈출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공사 현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카메라를 설치해서 타임랩스 기반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 계시고요. 현장은 화면하고 완전히 다르죠. 화면하고 완전히 다르고요. 언리얼상에서 체크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가상의 환경과 실제 환경이 제대로 지어지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역시
내부의 좀 더 자세한 부분들을 시공상에서 검토하고자 할 때도 VR로 내보내서 1대1로 좀 더 볼 수 있는 정도의 기능 정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건설 단계에서 이 BIM하고 가상 건설에 보면 현재 저희가 얻고 있는 이점은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공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와 달리 건설은 데이터 변경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런 잦은 변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이냐라는 게 중요하고, 이 역시 프로그램 간의 상호 운영성이 얼마나 좋으냐를 저희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건축물이 갖고 있는 속성 정보가 아직까지는 그대로 넘어오질 않아요. 또 바꿔서 얘기하면 언리얼 엔진에서 추가한 데이터들이 BIM 환경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도 현재는 좀 한계가 있는데, 이 부분도 개선이 될 거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될 내용이 건설 단계랑 설계랑 건설 단계를 종합하는 화면으로 좀 보시게 될 텐데요. 디자인하고 시각화하고 가상 건설까지 설명을 드렸고, 이제 공사 단계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 지금 보고 계신 노란색 세로선 이전 단계를 건설 전 단계라고 하고, 오른쪽에 있는 단계를 건설 단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계의 특징이 건설 전 단계는 컨트롤러블, 통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건설 단계로 들어가면 통제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전체 자원을 건물을 하나 짓는데 투입을 한다고 할 때 앞부분의 건설 전 단계 한 20% 정도를 투입을 한다고 하면 80%는 공사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통제하지 못하는 80%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짚어보고 대비할 수 있는 게 가상 건설 환경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발표를 이제 조금씩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BIM2 VR은 앞서 보셨던 것처럼 그 특정한 도구의 기능을 학습하는 것에 관한 질문이 아니라 건축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환경이 뭐냐라는 걸 건축가로서 아니면 설계자로서 아니면 시공자로서 디자인하고 이해하는 과정에 관한 호기심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화 환경은 계속해서 발전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가상화는 건물이 실제 존재할 때 그 의미를 가져요. 시각화를 하려면 시각화를 할 원본이 필요한 거고, 시뮬레이션을 하려면 미리 지어질 건물이 실제 있어야 됩니다. 이 과정이 바로 건축의 속성이고요. 가상화 환경에서 게임이나 영화는 이제 화면 안에서 존재를 하잖아요. 그리고 화면 안에서 완성이 되고, 내 건축은 화면에서 출발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 우리가 화면으로 끌 수 없는 그 밖에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끌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작업을 하시게 될 분들 아니면은 기존의 업무 프로세스에서 가상화 환경을 도입하려고 하는 팀들의 경우에도 항상 건축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 그리고 새로운 환경들이 어떻게 들어올 때 어떻게 대응할지 대한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